3월 4일 중앙당직자 및 목요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강금 옥중투쟁 1435일째 102주년 맞는 3.1절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서울 전역에서 100여 곳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친중 토착 매국노 문재인 척결 대회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추워에 흔들림 없이 함께 투쟁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뵈면서 우리 공화당이 하루빨리 힘을 기르고 원내 교섭단체 집권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당대표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차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투쟁은 벌써 4년을 넘었고 5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소영웅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보고 작은 애국심, 작은 애당심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투쟁의 현장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거짓을, 불의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가 없고 사사롭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동지들 한 분 한 분이 창당 멤버 중에서도 또 투쟁 대열에 함께했던 동지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도하고 저는 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그분들은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도 알리지 않으면서 펼기를 들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투쟁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여한이 있어서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투쟁을 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투쟁 현장에서 우리 선배님들의 고결한 애국심을, 위대한 애당심을 봅니다. 3월 1일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K방역으로 우리 공화당의 집회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 공화당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가오다 공원에서부터 한국은행 100여 군데의 투쟁 현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K방역의 탄압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중앙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당 사무처,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비롯한 시도당 운영위원분들, 각 서명대, 각 단체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자회견과 집회와 피켓 1인 시위와 차량 시위와 깃발 시 서명대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의 눈에서는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걱정과 아울러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엽서팀에서 많은 3.1 항쟁에 대한 사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엽서를 통해서 지인들께 3.1 항쟁에 우리 공화당의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축소 왜곡하고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다음이 뭐겠습니까? 진실 정의 외에는 옆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첫 창당할 때 우리 공화당이 이러한 규모로 클 거라는 상상을 못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오랫동안 인신감금돼서 계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 우리 공화당은 중심을 지키고 또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투쟁의 비교치가 우리 공화당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하는데 라는 비교치의 중심이 우리 공화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투명해야 되고 더 솔직해야 됩니다. 보여주기식 투쟁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장소 변경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지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9시, 3월 1일 아침 9시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4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 4분, 또 애국지사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우파를 지향한다는 그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갔을 당시에는 국민의힘도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자주 독립 선언을 통해서 아시아권의 자유화, 민주화, 독립을 주장했던 역사적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1,500명이라는 3.1운동 당시의 희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18을 갖고 그들은 소위 말하는 좌파 행사에는 쫓아갔지만 현충원을 비롯한 애국지사 묘소에는 조화 하나 보내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 부산시장 후보도 마찬가지, 자유우파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떠들던 그 누구 하나 조화 하나 보내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배 이후에 확인을 못했지만은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조화를 보내줬기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역사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무능정당, 반역사정당, 반체제정당입니다. 지금까지 좌파들만 반체제가 아니라 김종인 체제의 국민의힘이 반체제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35명의 의원들이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한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적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는 국회의원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역적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천억을 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규모도 잘못됐고 지급 행태도 잘못된 막가파식 예표 행위를 합니다. 좌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오늘 먹고 끝내자는 행태입니다. 국가 부채가 400조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 있는 매표행위, 선거 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전에 돈을 풀겠다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소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하루살이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 먹고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정권이구나. 모든 짐은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어린 미래 세대한테 떠맡기는 하루살이 정권은 하루만 살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오거들이란 자가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부울경에서 오거돈이 가장 먼저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꺼내면서 거품을 물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결국 성추행범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뒤바꾸고 28조 6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LH공사에 지금 토부 장관하는 병창훈이가 LH공사 사장할 때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100억대의 광명시형에다가 땅 투기를 했습니다. 부패 정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러한 부패가 아니라 이제 부패를 드러내놓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습니다. 이러한 부패 정권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이후에 중수처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때문에 대구가 시끄럽고 이틀 동안 언론 방송이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만 바라보고 이 부패 정권, 모령치 정권, 반역사 정권, 이 정권을 수사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울산시장 개입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을 묻고 있는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큰 대망을 가지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윤석열은 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낱 추미애와 박범계하고 싸우는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대구에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처는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집니다. 과거에 검찰들의 행태가 권력지향적이고 반국민적인 권력의 휘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소가상관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반헌법적 행위, 불법 행위를 덮겠다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적폐청산에 망나니 칼을 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분명한 그 당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과 싸우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추미애, 박범계 정도 상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단한 영웅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합집산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한 새로운 정당들이, 자유파 정당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환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의 도움이 정당이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정치에 오래 있었던 저로서는 수많은 불나방들을 봤습니다. 반국민의힘에 대한 연대 전선은 환영합니다. 왜?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반역사적이고 반체제적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만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는 겁니다. 정치의 불나방들이 또다시 밤낮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자유파 정당이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결단코 그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 번 더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또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는 자기의 경박함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자살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경박하지 않았으면 박원순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원순 시장은 삼선 서울시장으로 만든 근본 원인은 오세훈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해준 것이 없다 라는 폐륜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 당시에 오세훈 후보 지원 연설을 나가셨다가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뻔하신 적이 있고, 그 흔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지금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폐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의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세훈 같은 자가 서울시장이 될 수 없음을 저는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불나방들과 우리 공화당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정치의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잡종들하고는 다릅니다. 부산의 박영준 후보는 지난 총선 패배, 역사에 가장 참혹한 패배의 주범입니다. 그것도 중도를 표방하면서 보수파가 하나로 뭉쳐도, 자유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선거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지금의 국민의힘과 같은 중도 좌파 표방을 했던 그야말로 말만 번지르한 역사성과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자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세훈과 박영준 같은 정도의 반역사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 그러한 인사들과는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의 대표로서 분명하게 이 문제는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겁한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부터 2016년부터 17, 18, 19, 20, 21 이 5년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파 국민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같이 이렇게 폐륜적, 반역사적, 반대한민국적 망국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의 간사로 올해 국회에 있어서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저는 다 들었고, 또 우리 당의
상임 고문님들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4.3의 제주 4.3의 일반 양민들의 피해,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그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4.3을 공산혁명의 꿈을 꾸고 4.3 반란을 주도했던 수괴들은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주 4.3 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이신 신구범 전 제주지사나 문대탄 상임 고문님께서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 두 분과 우리 공화당은 입장의 궤를 같이 합니다. 역사의 진실에, 역사의 피해자에 대한 진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지난 역사, 또 진행 중인 역사, 예를 들어서 5.18, 제주 4.3, 여순 사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반역사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이런 진행 중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고뇌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 자체는 거짓이고 탄핵은 무효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시 한 번 더 탄핵 세력과 왜 하지 못하는가를 자유파 국민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저렇게 국민의 일시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권의 망난입니다. 부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 번도 그 거짓의 적폐청산,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망나니 칼춤을 췄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윤석열 같은 이 망국의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든 부역자하고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면서 권력에 줄서는 불나방 정치인들과 다른 겁니다. 자유우파를 표방하는 많은 정당의 태동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5년차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왔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하고 어떠한 형태의 자이든 타이든 그러한 연대연합 구조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배신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역사성도 없고 현실에 대한 직관력도 떨어지고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로지 정치, 오로지 자기 정치, 그러한 자들과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할 생각입니다. 3월 10일 날 불법 거짓 탄핵, 이 탄핵 역적 척결 총력 투쟁을 선언합니다. 박한철과 이정민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탄핵을 잘 시켰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훈장이 대대손손 집안을 망치는 폐가장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들이 했던 짓들이 윤석열과 박한철과 이정미 헌법재판소 박한철을 포함한 9명 그들이 했던 짓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 수가 있다고 봅니까? 나라를 이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고 불법을 합법을 가장해서 부끄러운 판결을 한 사람들이에요. 탄핵의 얘기를 못하고 그냥 파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속인 자들입니다. 이 9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정의의 칼을 맞아야 돼요. 진실의 국민의 비수를 그들은 느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망국에 앞장섰던 자들이 아직도 밝은 태양 아래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천추의 함이 됩니다.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 역적자들과 63명의 탄핵파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할수록 체제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그들의 죄는 커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지키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흥기를 두고 거짓의 샛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3월 10일 불법 거짓 탄핵 법치사망 규탄 대회를 하겠습니다. 탄핵 역적 척결운동본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3월 10일은 지난 3.1절 집회와는 다르게 시도당 중심으로 또 단체 중심으로 사대문 안에서의 집회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날도 1인 시위, 1인 깃발, 사대문 안에 우리 공화당의 모든 깃발이 사대문 안으로 직결하고 1인 시위 외국 동지들이 사대문 안으로 직결할 겁니다. 차량 시위도 마찬가지고 기자회견과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시도당 중심으로 서명대 본부도 차리겠습니다. 우리가 3.1절 집회의 행태와 3월 10일 탄핵 역적 척결 투쟁의 행태를 비교해서 앞으로 K방역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코로나, 중국 폐렴 끝날 기미가 날이 샜어요. 벌써 그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K방역을 빌미로 그들의 경제 실패, 그들의 정책 실패를 K방역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이 그들과의 전면 투쟁을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3월 10일은 비가 오지 않는 걸로 현재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의 총집결 투쟁을 선언합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한테는 3월 10일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있는 우리 가치와 계를 같이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중앙당 총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지도당 위원장님들, 중앙당직자분들, 또 각 단체 장분들이 오늘 내일 중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지난번 3월 1일과 같이 K방역이 허구고 뻥이지만은 그들의 함정에는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와 모든 수칙을 지키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3월 1일 날 보셨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월 10일 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런저런 장소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결정을 해서 내일까지는 구체적인 발표를 지도당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오늘 성명서 발표에 이 부패 정권에 대한 부분을 필히 넣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부패 정권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계속 시간을 보는데 지금부터 6분간 휴식 후에 11시 반에 비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지난 3월 1일 날 또 비가 오는데도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